오늘 이 뉴스는 봐야 된다. 단주주 기획 첫 코너 함께합니다. 이한류 오늘 조은정부위원님과 최병성 위원님 자리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도 지금 종목별 장세에 아주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쭉 함께해 주시죠. 자, 오늘 큰 틀에서의 주제는 이걸로 잡았습니다. 정부가 50조 원 규모의 자금 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 단기 금리 시장은 안정세를 쉽사리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CD 금리가 13년 8개월 만에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치를 나타내면서 이 단기 3종 세트의 금리 상승은 앞으로 기업과 가계 대출 금리의 상승까지 야기시키는 등 좀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지 못하고 있는데요. 채권펀드 증액도 왜 자금 시장 안정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지? 왜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지라는 의문을 드게 됩니다. 조은정부 위원님 분석해 주실까요?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단기 금융 시장이 좀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주가는 상당히 안정적이잖아요. 일단 그거부터 이제 주식 투자 입장에서 시장에 보는 관전 포인트는 바로 핵심은 거기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단기 자금이 좀 경색되고 소위해서 동맥경화에 걸린 게 잘 아시겠지만 바로 강원 춘천에 있는 레고랜드 사태 있죠. 이제 그것 가지고 갑론을박을 합니다. 그걸 만드는 게 잘못이냐 아니면 주치닫기를 잘못 들은 게 잘못이냐 제가 볼 때는 반반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한 2,050억 정도 그것을 이제 갚지 못해서 강원도에서 이건 우리 몫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조금 이 좀 그 불안을 야기시켰죠. 어찌됐든 저는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정부에서 추경호 부총리께서 일요일 날 긴급 회의를 통해서 50조 원 플러스 알파 그 액션을 취한 건 저는 상당히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선제적 조치는 상당히 좋게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3조 원 정도가 이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뭐 참고로 뭐 기업 어음들 그러니까 A, B, C, P가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158조 또 부동산 쪽은 대략 24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3개월 통환체라고 그러죠. 그것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실 이 금리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보시게 되면은 미국 2년, 그다음에 10년 그것도 다 최고점을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고점에서 늘 이렇게 불안하니까 뉴스에 화제되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돼 있거나 이제 뭐 좀 앞으로 볼 필요는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일본이라든가 영국, 중국까지도 그런 이제 좀 약간 그 환율이 다 불안한 상태잖아요. 근데 아까 앵커님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환율이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많다고 여러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꺾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정부 앞으로 이제 중기적으로는 봐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주식을 하니까 주식 하시는 입장에서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현 장세가 왜 나쁘지 않는지. 자, 이게 이제 종합주가지수 차트입니다. 그 삼척동자도 아는 다중바닥이에요. 이게 뭐냐면 바닥에서 다중바닥을 완성하고 오늘은 특히 대형주 중심으로 이게 주가가 좀 이제 지수가 올랐잖아요.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대형주가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중에서 얘기하는 대로 여기저기서 계속 아직도 불안해. 이거 뭐 강원도 때문에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도미노 현상으로 쭉 이어지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냐면은 우리 코스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2000년도 IT 버블 때, 그다음에 2008년도 미국의 금융위기 때 그때하고 거의 동일한 밸류에이션 언더퍼폼이에요. 그러면 이미 주가선 반영했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다. 그렇게 좀 봐가지고 다중바닥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1년에 우리가 기회는 한 보통 보게 되면 두세 번 오는데 저는 4분기가 그 기회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분기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음선 5개 되면 주가선 반영했고 다이버전스가 양선 나오고 있잖아요.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오늘 코스닥에서 좀 전강 후액에 대해서 좀 많이 내려서 속상하실 텐데 코스닥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이평선 밀집에서 수령 구간에서 다중바둑 패턴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가 음선이 분기에 5개 나올 때 얘는 3개 나왔어요. 물론 뭐 하락률은 뭐 40% 넘게 하락했지만 이것도 서서히 3분기에는 좀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제 지수는 이제 안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개인 투자 입장에서 하나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수는 참고로 그러니까 겁먹지 말자는 멘탈을 잡는 그런 차원이라면 종목으로 봤을 때 얼마든지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 말하자면은 오늘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 결국 우크라 재건조 또는 네옴시프트 관련주로 해서 이렇게 계속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또 내용 있는 종목들 SBB 테크놀로지라고 사실 이런 종목은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방송에서 월요일 날 상장하니 꼭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갔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음선 3개짜리에서 오늘 또 10% 정도 상승했다. 따라서 지수는 참고로 보시고 우리가 종목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나. 그것도 내용 있는 종목들을 이슈화되고 뉴스화되고 많이 회자됐을 때가 아니고 남들이 안 볼 때 저점을 잡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조언 드릴게요. 예, 그렇군요. 지간 펀드의 펀드도 이제 역부족이 아니냐라는 이 물음에 아직까지는 효과가 뭐 바로 나타나지는 않겠죠. 아주 뭐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오늘 시장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시대금리, CP금리, 통한 초단기금리 3종 세트의 상승 행진, 지금 초단기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이 금리의 지수로 보여집니다만 크게 염려할 건 없다. 지수보다는 종목, 지금 내용에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이것을 신경 쓰는 이면에 계속 가고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런 불안감, 그러면은 조은정 부위원님과 의견이 좀 비슷하실까요? 아니면 좀 다를까요, 최명성 위원님? 일단 오늘 삼성전자 이제 3%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6만 원대 왔는데 일단 우리 대한민국 국민 600만 명이 삼성전자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달 전부터 저와 조은정 부위원님은 유일하게 방송에서 삼성전자 좋다고 했거든요. 네, 거의 6만 원대 돌파해서 축하를 드리고 사실 지금 방금 이제 증권 3대 천왕이신 또 조은정 부위원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안 들어서 아시겠지만 뭐 괜찮고 레고 사태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레고 사태 후폭풍을 해서 뭐 부동산 PF 전반이 점검이 뭐 걱정된다 또는 뭐 그럼으로 인해서 정부가 50조 원의 이제 유동성 공급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별거 아닙니다. 저희는 경험이 많은데 오늘 우리 그 앵커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나요?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사고 있다. 또 외국인이 6천 원대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보다 정보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권을 보는 시야는 외국인이 빠르죠. 왜냐면 외국인은 20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40년, 50년 차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정부에서 이 사태를 인지했느냐, 못했느냐, 또는 이 사태를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벌써 일주일 전부터 추경호 부총리가 벌써 이걸 인지했고 시장에 50조 원을 푼다. 또 거기에 맞춰서 더 필요하면 대형 증권사가 1조 원 제2 체험펀드를 조성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초대에 삼성전자 3% 올랐습니다. 뭐 기분 좋습니다. 일부러 말씀드렸는데 시장은 살아나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알겠지만 2달 전부터 유일하게 우리나라 시장 바닥 찍었습니다. 좋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게 저와 좋은 종목에서 유일하게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바닥 대비 거의 20%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시장은 완전 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을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종목으로 대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 개입 전망, 금통에 대한 상황 인지 계속 적극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것이고요. 증시는 보여지는 대로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마음이 안정되네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자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 요새 주인공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탄탄대로 올라타 볼까? 2차 전지주입니다. 그야말로 피로했던 약세장에서 유일한 선두 업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2차 전지의 두드러진 상승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오늘 아주 또 하이라이트를 나타낸대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냈고 역대 최대 매출을 나타냈다. 2차 전지의 또 대장격인 이렇게 형님이 잘 가면 또 다른 종목까지도 더 홍풍이 일어날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없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라는 궁금증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 2차 전지가 좀 이슈가 됐죠. 사실 오늘 2차 전지뿐만이 아니고 대형주들, IT,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대형주들이 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코스피는 0.65% 올랐고 코스가 0.82% 내렸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를 느끼시는 체감 지수는 상당히 낮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대형주가 지수는 올렸지만 상승 종목 수 대 하락 종목 수 비율을 보게 되면 거래소가 대략 하락 종목 수가 2배 많았고 코스닥은 한 3배 정도 많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이제 시장 질이 괜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동안 저는 이제 바닥을 다졌고 그동안 중소형주 중심으로 보시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대형주는 상당히 소외됐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이제 키 맞추기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시장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하고 시장 흐름을 보는 그런 한 팁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앵커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2차 전지에서 대형주가 역시 한 일을 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삼성 SDI 이렇게 이제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그동안 상승이 많았던 특히 중소형 그런 섹터에서 리튬 관련주, 예를 들자면 미래 나노텍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이소화 이런 쪽은 또 반대로 그러니까 실수가 됐거든요. 조정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이 왜 이렇게 올랐느냐? 역시 주가는 펀더멘털에 수렴한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3분기 매출이 7조 6천억 정도에서 이것은 전년 동기 대비 YOY 대비 89%, 90% 가까이 급증을 했고요. 또 영업이익도 5,219억 해서 무려 166.8%나 증가를 했네요. 그다음에 삼성 SDI도 역시 호실적을 보였는데요. 매출이 5조 3,680억, 그래서 56% 급증했고 영업이익도 5,659억. 이것은 이제 그동안 쌓아왔던 거기에서 그러니까 작년 전체 영업이익을 초월하는 그런 실적을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서 좀 따라잡냐 그것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항상 주가는 그랜저 검증에 의해서 그걸 그랜저 검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행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실적이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역시 유인하다. 이게 또 한번 강조드리고 싶네요. 네. 역시 이제 2차 전지도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지금 이런 수익을 거머쥐는 것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K 바닥인 최명석 위원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제 네, 특징주를 봐야 되겠군요. 먼저. 네, 조은정 위원님, 오늘 2차 전지주에서 그럼 특징을 가장 크게 발견한 종목은 어떤 것인지요? 예,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삼성 SDI도 좋았지만 네. 정말 탑픽 시세 대장주는 이 종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바로 탑 머티리얼이었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보였죠? 오늘 상한가였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게 이제 황금 맥점 포착하게 한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이거 탑 머티리얼은 지난번에 상장한 3-4개 회사예요. 코온테크가 이게 지금 대주주고 지분을 한 37%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한번 싹 이제 그 상승하다가 눌림을 줬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음봉 3개짜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럴 때 매수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내용이 있는 종목들이 저점 줄 때 매수해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자, 이것을 한번 제가 우리보다 아까 우리 최명수 의원님 참 좋은 말씀 하셨어요. 우리보다 정보력이 빠르고 더 매매 기법도 뛰어나고 펀더멘털 분석도 뛰어난 그분들 누굴까요? 기관 또는 외국인들 아니겠어요? 여기에서 이것도 제가 한번 팁을 드릴게요. 이 38,000원에서 투신권에서 이렇게 기관들이 매수한 게 얼마냐면 8만 주예요. 그러니까 38,000원대에서 그게 뭐 저점도 되겠지만 여기서 매수한 게 3만 예를 들어서 이게 한 8만 주 되면은 이들은 이거 좋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이렇게 안타깝게도 이런 뭐 내리면 음선 내리면 오히려 매수 구간인데 그걸 놓치시고 많이 오른 것들 추격 매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좀 저는 이렇게 다소 목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멋지게 상한가 같다. 제가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단도직입 방송이기 때문에 어떤 뉴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뉴스는 맨날 어느 TV나 다 나오잖아요. 오르면 뭐 때문에 오르고 뭐 때문에 내렸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매수는 상한가가 좋겠습니까? 많이 올랐을 때 회자됐을 때 오를 때 잡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뭐 여러분께서 아시겠죠? 하여튼 그래서 오늘 제가 꼽은 특징주는 탑 머티리얼이었다. 이거 다시 한번 늘리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노르웨이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양극재도 있고 그 회사들이 많은 2차 전지 사실 우리나라 좋지만 그 노르웨이 또 수주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 드릴게요. 예. 2차 전지 가운데 오늘 상한가를 나타내기도 했던 탑 머티리얼 내용이 있으면서 정은정 의원님은 그 신규 상장 같은 그 프레시한 종목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이 탑 머티리얼도 딱 그런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전지주는 이제 바닥은 아닐 것 네. 같은데 여기서의 이제 전략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제가 2주 전부터 우리 단도직입에 나가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좋다고 했는데 뭐 거의 바닥 대비 거의 20% 이상, 25% 수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직 뭐 바닥은 아니고 이제 치고 이제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가고 있는데 어쨌든 실적이죠. 그래서 다행히 사상 최대 매출, 사상 최대 영업이익 또 사상 최대 수출이 되겠죠. 그래서 그 이제 선두주자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특히 오늘 삼성 SDI가 사상 첫 분기 매출이 5조 원, 또 순이익이 5천억인데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또 급히 또 상승했고요. 특히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포스코 케미칼 등 이제 깜짝 실적을 내놨죠. 그래서 상당히 좀 스타트가 좋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좀 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장주가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삼성전자가 일단 또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2주 전부터 강히 치고 올라오는데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이 살아날 때는 항상 이 대장주가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라든가 LG 에너지 솔루션 또 삼성 SDI가 움직이는데 너무 좋은 일이고 또 물론 이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 또 실적 위주로 올라가지만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의 증권 시장의 앞날을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고 일단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등 급등하는데 상당히 좀 좋은 쪽으로 봐야 된다. 거기에 대장주이자 2차 전지의 전망이 계속 더 밝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명석 위원의 특징주는요? 특징주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차트 보시면 자 2주 전부터 제가 소개를 한 2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셌죠. 사실 LG 그 에너지 솔루션이 이게 어려운 장이 있어요. 2주 연속 폭락이 나오는데 그 중에도 불구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와중에도 불구하고 자 차트를 잠깐 보시면 급등이 나온 후에 조정이 나오면서 또 다시 급등이 가는데 네. 뭐 다른 건 보여드리지 않고 이거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외국인이 보십시오. 외국인이 벌써 2, 3주 전부터 계속 매집이 들어와 있고요. 요 근래 들어서는 또한 3일 전부터 기관, 뭐 투신, 연기금도 보시면 3주 전부터 계속 뭐 하루도 안 빠지고 거의 매집이 들어온 형태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보다 외국인 기관이 벌써 정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납니다. 왜 이 외국인이나 연기금 쪽에서 이렇게 3주 연속 많은 매집이 들어왔을까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모든 돈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전기차 관련주로 간다. 또 삼성전자로 간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 주시장의 앞날은 밝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최대 매출과 더불어서 조금 더 2차 전지는 두 분 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자, 오늘 핫키워드는 2차 전지주 지금이라도 함께 해야 되나라는 집중 분석을 들여다봤습니다. 좀 더 긍정적으로 여러분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리를 옮겨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